자, 여기 합니다. 네,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자, 중학교 때 배운 내용. 중학교 때 원래 오매 법칙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그때 이거 뻗었어요. 그러네. 자,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하잖아, 그쵸?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여기 A라고 써져 있는 건 단위고요, 단위. 오음이나 볼트 이런 건 단위고 기호로 나타내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라고 쓰면 되고 양변에 R을 곱해가지고 V는 IR이라고 써도 되고,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양변을 I로 나누면 R은 I분의 V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오매 법칙이라고 하고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기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꼭 알고 있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크기, 자석 사이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으면 힘을 받아서 움직이잖아, 그치? 이게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저 힘의 크기가 크고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크다.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가장 크고 나란할 때, 평행일 때는 힘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전동기의 원리 같은 건데 살펴볼 때 일단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전류가 여기 와서 여기가 지금 접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류가 일로 가, 이렇게 도선 따라서. 이게 전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죠? N에서 S입니다. 이렇게 N에서 S.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만 살펴보시면 오른손 법칙으로 알아보는 건데 오른손 딱 펴고 자기장의 방향을 좀 먼저 하세요. N에서 S. 그 다음에 전류가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엄지손가락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손바닥이 위를 향하니까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실까? 이걸 자기가 해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전류가 이렇게 돌아서 나오잖아요. 1학기 때 한 거 넣어서 2학년 1학기 때.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을 먼저 하시고 N에서 S로 전류가 이게 튀어나오는 그런 그림이야. 엄지손가락을 이 지면에 수직으로 해서 튀어나오게끔.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잖아. 여기는 아래로 힘을 받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로 힘을 받고 여기서는 아래로 힘을 받으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이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요 순간의 힘의 방향인데 돌아가게 되겠지. 그럼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뺑글뺑글 시계 방향 돌아. 이런 것까지 중학교 때 배웠고, 전기 에너지 이거는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고 시간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E는 우리가 공식을 보통 V 곱하기 I 곱하기 T를 써요. 그러니까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전압, 전류, 시간에 각각 비례합니다. 자, 이 내용 가지고 다시 보겠습니다. 넘기시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뭐 이런 걸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야. 에너지, 전기 에너지의 생산,
전기 에너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보내냐.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전자기 유도. 자, 전자기 유도. 코일 주위에 자석을 움직일 때나 자석에서 코일이 움직일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여 코일에 전류가 유도된다라는 현상, 유도되어 흐르는 현상, 요거를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어렵죠? 자, 뭐 이런 거는 배운 적 있어요. 그러니까 자석이 아닌데 전류가 흐르면은 얘가 자석이 되지.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는 거 알아? 전자석 알죠? 전자석? 전자석 알죠? 전자석은 전류가 흘렀을 때 요 하여튼 코일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전류가 흐르면은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몰라? 근데 지금은 이건 전류의 변화. 근데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전자석은. 근데 자기장이 변화돼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서 전류가 다시 흐를 수도 있어요. 거꾸로. 지금 이러면 이제 발전기 같은 게 되는 거야, 발전기. 전자기 유도가 되는 거예요. 자, N극이 가까이 옵니다. 근데 이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이 자기력선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뭐 이런 거 기억하나?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자기력선 생기거든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 근데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데 N극에 가까울수록 이 자기력선의 밀도가 커요. 어렵지 다? 봐봐, 얘가 이게 그냥 쭉쭉 뻗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코일이 있어. 그러면 여기 자기력선 하나밖에 통과 안 하잖아. 근데 이렇게 가까워져, 이렇게. 그럼 자기력선이 여러 개가 통과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코일에 자기력선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올 때는 이 코일에 이 밑으로 가는 이 자기력선이 조금만 있다가 이게 가까워지니까 이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 많아지는 자기력선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전류가 흘러요. 엄청 어렵지? 예. 코일의 위쪽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증가하도록 전류가 흐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전류가 흐르면 뭐가 됩니까?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겨요. 근데 이 자기장이 생기게 전류가 흘러. 그러니까 자기장이 생길 수 있도록 전류가 흐릅니다. 어렵죠? 자, 근데 이게 방향을 알아보는 건데 아무튼 이런 거야. N이 다가오면 N의 운동을 방해하고 싶어. 그러면 위쪽이 무슨 극이 되면은 얘가 다가오는 거를 밀쳐내겠니? N극이 되겠건, N극이 되겠건, S극이 되고. 근데 이게 오른손 법칙, 코일에서의 오른손 법칙이 있었는데,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알아? 2학년 때 하긴 하잖아. 2학년 때, 그쵸?
그래서 n이 다가오면 위에 n극이 되게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손가락 위쪽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 감아줘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전류가 어디로 흐를 거냐? 이렇게 흐른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서 여기 이렇게죠? 그러면 전류가 BGA로 흘러야 돼. BGA로. 이런 거 물어봅니다. 이런 거. BGA로 흐른다. 전류가. 근데 N이 멀어지면 N의 이제 이런 운동을, 이런 자기장의 변화를 상쇄시키려면 위에가 S극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하시고, 아래로 한 다음에 이렇게 감아줘 보세요.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코일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감아줘 보세요. 내 손가락을. 그럼 이렇게 감깁니다. 이렇게. 그럼 잘 봐. 전류가 이렇게 흘러,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진짜로 전류가. 그럼 이렇게 뒤로 돌아서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A, G, B 방향으로 흐르지. A, G, B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게 가까이 올 때는 B, G, A 방향으로 흐르고 멀리 갈 때는 A, G, B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전류가 흘러요. 근데 N이 다가올 때랑 멀어질 때랑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전류가. 다시 S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온 S를 뭔가 밀쳐내려면은 위에가 S극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아래가 N극이 되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 아래로 하시고 감아줘 보세요. 그러면은 자기장이 이쪽 방향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A, G, B 순으로 흐르는 거지. 멀어지면 위에가 N극이 되게. 그것도 엄지손가락 위로 하시고 감아줘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가 있는데 그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하고, 근데 유도전류의 방향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그러니까 자기장 변화를 상쇄시켜주는 쪽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자기장의 변화가 상쇄되게 자기장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서로. 그래서 가까이 와. 그럼 위에가 N, 아래가 S가 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엄지손가락 위로 하시고 감아줘 보세요. 그럼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유도 전류의 방향을 알아야 되고, 근데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이 세기가 셀수록, 그러니까 자석이 그 자기장이 뭐 이렇게 좀 약한 애가 있고 자기장이 더 센 애가 있어. 뭐 네오디듐 자석 뭐 이런 거야. 그럼 이 변화가 더 세거든요. 그러면은 전류가 더 세게 흐르고,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러면 또 그 자기장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전류도 더 세게 흘러야 되고, 코일을 감은 수가 많을수록, 코일을 그냥 한 번만 띡 감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감아야지 세지는 거고요. 그러면은 유도 전류가 세기가 세지는 겁니다. 용어들이 또 어렵죠. 기전력은 그냥 전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전압.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생기는 전압으로 유도 기전력이 클수록 코일에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른다.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는 소개가 되진 않네.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그냥 V라고 쓸게. 전압이니까 이렇게 써요. 써봐봐. 이렇게 마이너스 N에
델타 T분의 그거 안 가르쳐주는 게 낫나? 하여튼 뭐 뒤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알긴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유도 기전력에 관한 공식인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전압은 유도 기전력은 n이 뭐냐면 가문수야. 코일의 가문수. 그다음 이거는 그냥 통틀어 가지고 생각하자. 이거는 뭐 이게 자기장 변화. 그냥 자기장 변화량이라고 그냥 생각할게. 그러니까 코일을 많이 감으면 전압 세고 자기장 변화가 세면은 크면은 전압이 세다 이 소리야. 여기 이따가 이제 좀 알긴 알아야 돼서 이제 알려줬고. 그래서 발전기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 발전기의 모양이 모터 전동기 모양이랑 사실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근데 이게 순서가 달라. 전동기는 전류가 흘러서 코일이 받는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고 얘는 얘를 돌려 먼저 코일을 돌려 그러니까 전동기는 전류가 흘러서 그 코일이 돌아가는 거고 얘는 돌려 얘를 돌리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이런 소리야. 어렵죠? 자 봐봐요. 그러니까 이걸 코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원래 여기 자기장이 n에서 s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나란하게 있을 때는 이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없어요. 그랬다가 얘 돌리고 있지. 얘가 돌렸겠지? 돌리면 얘가 좀 올라올 거 아니야. 이렇게 얘 내려가고 그러면 여기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어떻게 돼요? 늘어난 거예요. 얘를 돌려서 이렇게 했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통과하는 애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많아졌지?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긴 거지. 코일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긴 거죠.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려가는 동안에도 자기장 변화는 지금은 줄어들고 있죠. 0에서 90도까지 회전했을 때, 90도까지 회전했을 때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도 전류가 증가하고 있고 90에서 80으로 이제 180으로 회전하는 동안에는 요 안에 통과하는 그 자기장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유도 전류도 이제 감소하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거는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수가 변화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이걸 알고 있으셔야 하고 발전기에서 에너지 변화는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도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어요.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발전소에서 어떻게 발전하냐면 요게 발전기고 발전기에는 코일이나 자석이 회전하게끔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터빈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애를 터빈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화력발전소는 수증기를 이용해서 얘를 터빈을 돌리는 거고요. 수증기 그 물을 데워가지고 석탄 석유로 데워서 수증기로 만들어서 터빈을 돌리는 거고 수력발전은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고 핵은 핵에너지로 물을 데워서 만드는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는 거고 거기에 연결된 발전기가 막 돌아가. 그럼 자석이 돌아가도 되고 코일이 돌아가도 되는데 자석이 돌아가게 되면은 자기장 변화가 생겨요. 뭐 코일이 돌아가도 자기장 변화가 생기는 건 똑같지만 그러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다시 화력발전소 내에서 석탄 석유를 막 태워요. 물이 들어가서 수증기가 돼. 수증기가 운동에너지가 되게 세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요. 그럼 이제 발전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화석연료는 화학에너지 형태로 있는 겁니다. 화학에너지 형태로 있던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고, 열에너지가 이제 이게 수증기의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긴 해. 그러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핵발전은 우라늄과 같은 핵이 분열을 할 때, 핵이 분열을 할 때 나오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열 에너지가. 그게 다시 수증기와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발전기에서는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수력 발전은 물이 높은 곳에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를 바뀌고, 그 운동 에너지가 터빈 돌리고 이제 발전기에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 속속에, 자,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하여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 그 현상 자체는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기 유도. 그때 흐르는 전류는 유도 전류라고 하는 거고. 다음은 유도 전류의 세기에 대한 설명이다. 코일 주위의 자석을 움직일 때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그 다음에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코일의 가문수는 많을수록 유도 전류가 센 거고, 발전소에서 터빈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는 발전기라고 하는 겁니다. 발전기. 각 발전과 관계에 있는 것을 옳게 연결하시오. 핵발전은 핵에너지 이용해서 열을 얻는 거고요. 화력발전은 화석연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연소반응을 얻는 거고, 수력발전은 높은 곳의 물의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얻는 거예요. 전력 수송, 저거는 조금 있다는 게 나을 것 같고요. 284쪽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게 검유계라고 하는 게 가운데쯤에 바늘이 있어. 얘가 들어갈 때 만약에 검유계 오른쪽으로 바늘이 움직였다고 치면, 만약에 그 N극이 들어올 때 그랬으면 N극이 빠져나갈 때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 흐릅니다. 이게 이제 전류 방향 알려주는 거거든요. 검유계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걸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 검유계 바늘이 좀 이렇게 크게 움직이거든요.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 근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전류 흐르지 않아요. 네.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그 다음 N극과 S극도 방향 반대고, N극이 들어올 때 N극이 나갈 때 반대고요. 와, 이거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악력기를 주었다 펼다 할 때 발광 다이오드가 불이 켜진다. 여기 자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갈 때 나갈 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광 다이오드가 꺼졌다 켜졌다 해요. 근데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원래 이 긴 다리가, 다이오드의 긴 다리가 있잖아. 여기에 플러스극 연결되고 마이너스극 연결돼야지만 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전류 방향이 바뀌니까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 하기 때문에 얘는 깜빡깜빡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전류 방향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석을 여기를 코일을 통과했다가 나왔다 하면은 전류가 생겨서, 이거는 충전을 먼저 하죠. 사실 충전을 먼저 해서 손전도 쓸 수가 있고, 옛날 자전거 이런 거 붙어 있었어요. 옛날에 아버지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밤에, 요즘이야 이제 건전지가 많으니까 그냥 플래시 키면 되지. 요즘이야 건전지로 이용해서.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 이런 거를, 이거를 붙였다가 뗐다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돌리면 붙어요. 붙어, 여기에. 그러면 자전거 돌리면 이게 돌아가잖아, 이게. 그럼 이게 자석이 돌아가면서 전류가 생겨가지고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 그럼 여기 불이 막 이렇게 나. 이게 돌아가야지만 불이 나. 안 돌아가고 있으면 불 안 나요. 열심히 페달을 밟아야지만 불이 납니다.
확인 문제를 한번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 자, 확인 문제. 코일 주변에 자석 움직일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되는 거 맞아? 이해 가시죠?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검육의 바늘의 폭이 증가를 하죠. 큰 폭으로 움직이는 거 맞고요. 자석의 N극을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검육의 바늘 방향이 같다. 아니고, 자석의 N극을 가까이 할 때와 S극을 가까이 할 때 검육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이다. 맞죠? 근데 이게 만약에 N극 가까이 할 때와 S극을 멀리 할 때 이러면 또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가까이 하면서 N극과 S극 이렇게 극이 달라야 되는 거고요. 전자기 유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코일에서 자석의 S극을 멀리 할 때 뭐 괜찮아요. 가까이 할 때 괜찮아요. 코일을 회전시켜도 됩니다. 멀리 할 때 뭐 이런 거 돼. 근데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변화를 상쇄시켜주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답은 5번이고요. 자, 검육의 바늘이 전류의 세기가 더 세게 하려면 더 빠르게 움직이거나, 극을 바꾸는 거는 이제 방향만 바뀔 뿐 세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극을 바꾸는 건. 코일에 감는 방향 반대로 하는 것도 코일을 이렇게 감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감을 수도 있거든. 그것도 상관은 없어요. 방향만 바뀌는 겁니다. 자, 1번에서 3번 내신 탄탄 별로 할 게 없나? 아니구나. 1번에서 6번까지 하면 되나? 1번에서 6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신 탄탄을. 자, 잘 봐라. 이게 N이 멀어지죠? N이 멀어지면은, 멀어지는 걸 방해하려면 여기가 S극이 돼야 돼요. N극이 되고. 그러면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오른쪽으로 하신 다음에, 감아 주어 보세요. 이렇게. 그쵸? 왜냐면 지금 N극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부 자기장 S에서 N이죠. 내부 자기장은 S에서 N이에요. 내부 자기장. 외부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거고, 내부는 S에서 N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고. 아무튼 전류 방향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봐봐. 요거 잘 따라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은 어디로 가야 돼? 얘가. 봐봐요.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네. A, R, B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A, R, B, D가 일단 맞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 원래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지금 감소하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가깝게 있다가 멀어지니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코일과 자석하고 코일 사이에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이게 멀어질 경우에는 항상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게끔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왜냐면 방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유도 전류의 방향은 A, R, B로 가는 게 맞고. 답은 2번이고요. 자, 답 2번. N이 다가오죠? 그러면 여기가 N이 되게끔 생겨야 돼. 그러면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감아줘 보시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S, 여기 N극이 되게끔 요거는 요쪽 방향 전류 흐릅니다. 이렇게. S가 다가오죠? 그럼 여기 S극이 되고 여기 N극이 되게끔. 이렇게 되네, 이렇게. S가 멀어지죠? N이 되고 S가 되겠고. 그래서 코일 내부에서는 S에서 N이고, 자기장방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감아줘 보시면은, 이게 틀렸네. 디귿이 틀렸네. 그쵸? 디귿 내가 잘못했네. 디귿 틀렸어요. 이게 아니라 위로 가야 됩니다. 위로. 자, 아무튼 같은 것끼리 짝지라고 돼 있는데 기역 리을 아니면 니은 디귿 있어야 돼요. 예, 기역 리을 없으니까 니은 디귿 3번. 자, 얘가 왔다 갔다 할 때 자석에 여기가 N이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있는데 얘가 가까이 올 때는 위로 향하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거고, 얘가 지나가게 되면 멀어지는 거고. 자, 센 자석을 사용하면 검유계 바늘이 움직이는 폭이 작다. 증가하고요. 단위 길이당 코일의 가문수를 늘리면 검유계 바늘이 폭이 작다. 아니고 가문수가 늘어나면 증가하고, 자석이 코일에 접근할 때와 멀어질 때 검유계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일로 갈 때는 증가하고 멀어질 때는 감소하기 때문에 그 자기장의 방향이 그래서 이제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네, 답 2번이고요. 발전기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장치가 맞고, 얘가 지금 돌아가면서 코일 내부 자기장 변화가 생겨서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전구의 불이 밝아진다. 이것도 맞아요. 발전기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 아닙니다. 내가 돌리는 그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자, 5번에 화석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그렇죠? 석탄소 이렇게 태우고 있고요. 화석연료가 핵반응할 때, 핵반응은 아니고 이런 거는 연소반응이에요. 연소반응. 터빈과 연결된 발전기에서 터빈의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에 전환된다. 맞죠? 예, 기억되고 3번. 6번에 가는 우라늄의 핵에너지 이용한다. 원자로니까 맞죠? 나는 높은 곳에 있던 물의 포텐셜 에너지 이용한다. 아니죠. 보일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화력 발전이기 때문에 아니고. 디귿 가와 나에서 공통적인 에너지 전환 과정은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다. 이거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둘 다.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운동 에너지가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 있어요. 자, 이제 전력 수송. 자, 전력 수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빨리 갔다 오세요. 일단은 그 전력이라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전력. 예. 단위 시간 동안에 생산 또는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인데, 전력은 뭐 시간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시간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야. 근데 이 전기 에너지 식을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전기 에너지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고 시간에 비례하거든요. 전기 에너지가 전압, 전류, 시간에 비례해. 근데 또 시간으로 또 나눈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좀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전압이 아니죠. 전력은 전압 곱하기 시간이야.
이렇게 해도 어렵죠. 근데 아무튼 1W라고 하는 게 전력인데 전력의 단위가 와트고 1W라고 써 있으면 1초당 1줄씩 사용한다 이런 소리예요. 1W면 1초당 1줄 쓰면 1W야. 아니면 또 1초당 1줄의 에너지가 생산이 돼도 1W라고 하는 거고. 전력은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전력은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V 곱하기 I 곱하기 T. 시간은 T. 약분하면 뭐야?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이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P는 VI. P는 VI.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P는 VI.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자, 전력을 수송하는 과정.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에너지를 이게 초고압으로 전압을 높여서 수송을 합니다. 왜 위험한데 이렇게 고압으로 전압을 높이냐 이거예요. 전압이 높으면 위험하잖아. 위험하거든요. 뭐 감전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암이나 이런 거 유발하기도 하고 이래요. 왜 위험한데 왜 이런 짓을 하나 싶죠. 일단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 그 다음에 초고압 변전소에서 압력을, 전압을 높였지, 이렇게. 그쵸? 전압을 높여. 그래서 송전을 해. 송전을 해서 1차 변전소에서 이렇게 가고 2차 변전소에서 조금 낮췄어요. 그쵸? 154kV에서 22.9kV 낮춥니다. 나중에 가정이나 공장으로 올 때는 결국에는 220V 낮춰줘야 돼. 이 주상변압기라고 하는 곳에서. 근데 왜 갈 때 이렇게 엄청 압력을, 전압을 높이느냐, 이게 문제인데, 왜 그런 짓을 하냐면, 전력을 송전하는 과정에서 전력이 손실되는 것들이 생겨요. 송전 과정에서 전선이 저항이 작기는 해도 저항이 아예 0은 아니에요. 아예 0인 거는 그 초전도체는 아예 0인데, 근데 그거는 되게 유지하는데 되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야. 보통은 이제 알루미늄이나 구리로 돼 있어, 전선이. 근데 송전선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고 전력의 일부가 손실이 됩니다. 이거를 손실전력이라고 해요. 손실전력. 손실전력. 근데 손실전력은 아까 전력이 뭐 곱하기 뭐라고요? V 곱하기 I야. 전력은 V 곱하기 I야. 근데 여기에다가 오음의 법칙 V는 IR 알죠? 네. V는 IR을 결합을 시킬 거야. V 대신에 IR을 넣어. 여기다가 V 대신에 IR을 넣는 거야. 이렇게. 또 뭐가 될게? I제곱 R이 되죠? 네. I제곱 R 되는 거 맞죠? 그쵸? 여기 I제곱 R 왜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네. 예. 원래 전력이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여기에다가 V 대신에 IR을 넣은 거야. 요식을 쓸 거야. 요식. 전력에 관한 식 중에 요식을 쓸 거야. 근데 이게 손실전력은 손실되는 전력이어서, 이게 손실되는 전력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 만들었어. 근데 저기 뭐 울산이나 뭐 이런 데서 만들었어. 엄청 먼 데서. 근데 서울까지 오다 보면 어떻게 돼? 오다 보면 에너지가 뭐 이렇게 좀 사라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 에너지가 뭐 한 5%만 사라져도 엄청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손실되는 전력을 줄여야 돼.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려면 저항을 작게 하거나, 저항을 작게. 괜찮죠? 저항이 작거나, 아니면 전류를 어떻게 해야 돼? 전류를 작게 하거나. 그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돼. 전류를 작게 하거나, 저항을 작게 하거나. 일단 저항을 작게 하는 것부터 보면은, 원래 저항이, 이것도 다 중학교 때 배우는 거다. 저항은 길이에는 반비례하고요. 길이에 비례지, 미안해. 길이에는 비례하고요. 단면적에는 반비례합니다. 단면적. 저항의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여기 비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저항. 그래서 전기 저항이 원래부터 작은 재질을 쓰거나 비저항을 줄이는 거죠. 아니면 길이를 작게 하거나 단면적을 넓게 하거나, 그럼 저항이 작아져요. 근데 저항이 작은 애들 중에 은이 가장 작은데 은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굴이나 알루미늄 이런 거 씁니다. 그 다음에 굵기를 굵게 하면 좋은데 뭐 무한정 굵게 할 수는 없잖아. 어느 정도 굵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길이가 짧으면 좋은데, 그러면은 서울이나 뭐 여기 수도권 근처에 발전소를 세워야 돼요. 근데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는 이런데 못 세우거든요. 세울 입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송전선의 저항을 작게 하는 방법은 하여튼 뭐 최대한 해놓는 거지. 최대한 해놨어. 이거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전류의 세기를 줄여야 돼. 응? 전류의 세기를 줄여야 되는데, 자, 잘 봐. 이게 전류의 세기를 작게 하는 방법인데, 발전소에서 이 발전시키는 이 전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전해가지고 만든 전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그것도 식은 똑같아요. V 곱하기 I야. 근데 우리가 수송해야 할 이 전력이 일정한 에너지야. 근데 I를 줄이려면, 잘 봐라. P가 일정하기 때문에 V를 증가를 시키면 I가 줄어드는 거예요. 전력 생산량은 똑같은데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줄어드는 거야. 전압 곱하기 전류가 이 전력인데. 뭔 얘기인지 아실까? 만약에 전력을 100만큼 생산했어. 전압을 100으로 보내면 전류는 1만 흐르면 돼. 근데 전압을 1로 흐르게 하려면 전류가 100이 흘러야 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실까요? 그러니까 잘 봐요. 송전 전력은 원래 일정한 거야. 발전소에서 만든 건 일정한 거야. 그러면 이제 송전압을 높이면 전류는 어떻게 돼 있어? 전류는 덜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전압을 n배를 높여. 그럼 전류는 n분의 1배가 돼. 전류는 n분의 1배가 되죠. 그래서 손실되는 전력은 n제곱분의 1로 감소하는데, 잠깐만요. 이 P가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V가 증가하면 I는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압을 n배를 하면은 I는 n분의 1배가 되는데, 근데 손실 전력에서는 I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I 제곱에. 그러니까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n 제곱분의 1로 감소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전압을 2배를 해. 그럼 전류는 어떻게 돼? 전류는 2분의 1배가 돼. 근데 손실 전력은 어떻게 돼요? 4분의 1배가 되는 거지. 이해 갑니까? 어렵죠. 어렵긴 어려운데 변압기는 조금 더 어려운데.
자, 그래서 잘 봐요. 왜 전압을 높이냐?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 저항을 작게 해도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최대한 하는 거야. 하는 분들 하고, 송전 전압을 높이면은 전력 손실이 줄어든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전압을 높였다가 낮췄다 하냐? 이 변압기라고 하는 걸로 전압을 높였다 낮췄다 할 수가 있어요. 1차 코일로 들어오는 전류가 이 변압기 거쳐서 2차 코일로 나가는 건데 어려워.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요거는 교류라는 거야. 교류가 뭐냐면 이렇게 흘렀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류의 흐름이. 잘 들어라.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이게 철심에 코일이 감겨 있으니까 여기가 이게 전자석 같은 게 되는 거야. 전류 흐르면 얘 자석되잖아. 그쵸? 그럼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요. 자기장이. 근데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잖아. 그러면 자기장이 거꾸로 생겨요. 그러니까 잘 봐. 여기서 1차 코일 쪽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 하면 얘가 자석이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도 자기장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코일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에 교류가 흐름에 따라서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배웠지만 자기장 변화가 생기면 뭐가 생겨? 전류가 생기지, 전류가? 그래서 전류가 생기는 거야. 그럼 여기 전류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건데, 뭐하러 이렇게 전달해 주냐면, 아까 선생님이 이제 이 전압이 있잖아요, 전압이.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전압이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거 있지, 요거. 이게 이제 자기장 변화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요 값이 여기서 만약에 10번 왔다 갔다 하면 여기도 10번 왔다 갔다 해요. 서로. 그래서 얘는 1차나 2차나 같은 값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은 뭐에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가문수에 비례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제 계산할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몇 번 감았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번 감았어요, 6번. 여기 12번이라고 그냥 칠게요,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뭐 10V 흐른다. 그럼 여기 12번 감았지? 그럼 여기는 20V 흘러요. 많이 감으면 전압이 세기 때문에. 계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왜냐면 전압이랑 가문수랑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라는 거야, 비례 관계. 근데 전류랑은 반비례 관계야. 이거는 또 왜 그러냐면,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데, 여기에서 전달해주는 전기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력 있을 거 아니야, 전력. 이 전력이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여기로 전달되면서 2배가 됐다, 얘가 2배가 됐다. 이게 일정해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문수랑 전압은 비례하고 전력은 일정하고 전류는 반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자, 효율적으로 전력을 수송하려면 손실 전력을 낮춰야 되고, 그러면 고전압으로 송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미줄과 같은 송전 전력망을 구성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요 공장의 전력이 부족해. 그러면 막 여기서 안 쓰는 거 가져다가 일로 공급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 이게 전력을 빨리빨리 막 이렇게 바꿔서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뭐 그런 거를 아무튼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보통 나라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전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막 돌려요. 다른 데서 전기에너지 끌어다 거기다가 갖다 줘요. 예. 그런 전력망을 구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전한 전력 수송 방법은 전선을 지중화한다. 고압 송전선을 좀 땅에 묻는 게 더 좋아. 땅에 묻는 게. 그래서 여기 신도시에서는 거의 다 땅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 없죠. 전신줄 같은 게 없고. 안전장치 같은 거를 설치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읽어보시면 좋겠고. 자, 개념 속속. 전력에 대한 설명. 전력은 단위 시간 1초인데 1초. 1초 동안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이다. 맞아. 전력. 1W면은 1초 동안에 1주를 쓰는 거야. 만약에 10초 쓰면은 몇 주 쓰겠어요? 10주 쓰는 거예요. 1W면. 전압과 전류의 제곱과 같아. 근데 전력은 요 정의대로 쓰시면 시간당 전기 에너지인데, 전기 에너지가 V 곱하기 I 곱하기 T고, 그걸 다시 시간으로 나누기 때문에 전력은 뭐야? 전압 곱하기 전류. 제곱이 아니라 전력의 단위 와트라고 하는 단위 쓰는 거 맞습니다. 전력 수선 과정에서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하여 전력 일부가 손실되는데, 이 손실되는 전력을 손실 전력이라고 하고, 이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높여서 송전을 해야 된다. 높여서. 자,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장치를 변압기라고 하는 겁니다. 전력에 대한 수요량과 전력 회사 공급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 송전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내신 탄탄만 좀 같이 좀 하겠습니다. 내신 탄탄 몇 문제 안 남아서. 7번에 보시면 A의 에너지1은 수력 발전이네, 그쵸?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 맞고, 그쵸? 초고전압 발전소에서의 생산한 전력을 전압을 낮추는 거 아니지? 두상변압기에서 송전된 전압을 낮추는 거야. 여기까지는 세게 맞고, 여기선 220V로 낮춰야 돼요. 가정으로 들어올 때는. 두상변압기에서는 전압을 낮춥니다. 그 다음에 전력 수송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전압을 높여야 되고, 굵게 하는 거는 돼요. 왜냐면 그 저항을 낮추는 거니까. 저항이 작은 재질을 이용하는 거 맞죠? 니은 5번. 자, 9번에 봐요. 전압을 몇 배 높였어? 2배 높였죠, 2배.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4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손실 전력이 I제곱 말이기 때문에, I가 얘가 2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배가 되는 거지, 손실 전력. 아시겠지요?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일어나는 까닭. 저항에 의해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래.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저항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변압기에 대한 설명.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압을 변화시킨다. 맞습니다. 전자기 유도 법칙이 이용되는 거 맞고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를 조절하여 전압을 변화시키는 게 맞고, 2차 코일의 가문수가 1차 코일보다 많으면 2차 코일에는 전압이 세지는 건데, 전력은 어떻게 돼? 전력은 그냥 전력은 일정한 거야. 전력은 이미 생산된 전기 에너지가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변압기 고친다고 해서 전력은 일정한 겁니다. 자, 가문수가 4번 1대 10이래. 근데 1차 코일의 전력의 전압이 1000V래. 4번 10배가 되는 거예요. 10배. 이해 가시죠? 많이 감으면 전압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1차 코일의 전류가 10A래. 그러니까 1차 코일의 전력은 전류 곱하기 전압이니까 만와트야, 만와트. 그럼 2차 코일에서도 만와트예요. 왜냐면 아마 이제 써 있을 거야, 이제. 전력 손실은 없다. 여기 써 있는데 봐봐.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은 무시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럼 2차 코일에서도 만와트고, 2차 코일에서 아까 전에 몇 볼트였니? 1000볼트지, 1000볼트? 그러면 이제 I는 1A 되겠죠, 1A? 1번. 자,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방법. 로봇을 이용해 선로를 점검하거나 수리한다. 이건 이제 안전하게 이제 수리할 때. 전선을 땅 위에 설치하는 게 안 좋고요. 송전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우회할 수 있도록 거미줄과 같은 전력망을 구축한다. 이거 맞고요. 1등급 도전하기만 좀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네, 수고했습니다.